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여러모로 화가 나는 소식들 천지였는데 오랜만에 속이 뻥 뚫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로 방송을 재개한다는 소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다시 컴백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대선 앞두고 정치 발언도 다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은 이전과 같은 도서 비평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그동안 푹 쉬었다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 언론에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방송 내용을 놓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유시민 이사장은 예고 영상에서 각 분야의 교양서 비중을 높여서 다양한 책을 소개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진보와 빈곤이라든지 경제학의 향연이라든지 팩트플리스라든지 정말 좋은 책들을 풍부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도 유시민 이사장 많이 기다렸다, 정치 발언하면 안 되냐, 뭔 제목이 있다위냐, 언론 역할 못하는 폐지업자들이 많으니 당연히 나서야지, 특히 제일 중요한 거죠, 시대에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실의 시대에 저렇게 희망이 돼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반갑고 환영한다는 반응이 계속해서 줄지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윤석열 각오해라, 정말 최고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맨 첫 번째 댓글을 보면 유시민 이사장님 정치해달라,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개인의 삶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너무나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책 비평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이렇게 진보주의자들에게 논리적, 이론적 무기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월말 김어준에도 매달 50만원씩 후원을 하는 것도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것저것 차근차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식들은 제가 조만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주 금요일 8월 13일 저녁 7시에 첫 방송이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일각에선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에 나서지 않는 걸 두고 비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에 이 표정을 보더라도 정말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지죠. 어제 강금원 전 회장님의 구주기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시민들이 강금원 회장님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또 전혀 몰랐다는 시민분들은 이렇게 다뤄줘서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잘 봤고 뭉클하고 너무나 그립다, 눈물 난다, 너무나 마음 아픈 두 분의 우정을 보더라도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내용을 못 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특히 MB에 대해서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들은 진짜 살인마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의 잔인함이 너무 무섭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두 바보의 우정을 산산조각 내버린 MB정부 그리고 당시의 검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시민들의 생각이고 저 또한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MB 사면이라는 얘기가 터무니없이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들을 사람 취급하고 대화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훗날 어떤 후회를 하셨습니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거 보장해주면 그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수평적 리더십에 따르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려고 합니다. 강약 약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강금원 전 회장님께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제 지난 영상과 최근에 올린 글을 보고 MB 사면이 다시 한번 터무니없는 소리란 걸 느꼈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짤막하게만 다시 한번 소식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찰 개혁, 어영부영 넘어가면서 겉으로만 노무현 정신 외치는 게 제가 화가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강금원 회장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파산자가 됐을 거라고 주장한 바도 있었죠. 그런 인간 노무현을 지지했던 강금원 전 회장에게 돌아온 건 감옥에 갇히는 신세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수모를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서로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원망스럽지 않다는 아름다운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주위 사람들 대부분 떠나갔지만 끝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킨 분이죠. 그러다 2003년 가을 첫 구속을 당하시는데 한마디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란듯이 보복하기 위해 검찰이 강금원 회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강금원 회장은 대통령이 본인 때문에 공경에 빠지길 원치 않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면회도 스스로 거절했는데요. 수모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집요한 MB의 표적 수사에 결국 또 당하고 두 번째 구속을 당하는데 당시 강금원 전 회장은 심각한 뇌종양 환자였죠. 이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온 몸이 부서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고 그 이후에야 강금원 전 회장을 석방시켜 주는데 그때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였죠.
5일간 내내 오열하면서 빈소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고요. 그러다가 뇌종양이 악화되어 8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강금원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호남에 대한 의리에 반해 평생 그의 곁을 지켰는데요.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원했던 두 바보의 마음이 MB정부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만 겁니다. 참고로 이 사진 뒤에 가운데에 자세히 보시면 김경수 도지사님도 계십니다. 김경수 도지사 지금 어떤 수모를 겪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저들은 민주진영에 모든 걸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거 저만 오버하는 겁니까? 실제로 MB 때 쿨했다고 평가한 게 윤석열 씨입니다. 이런 윤석열이 지금 대권에 나온다 그러고 온갖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라고요?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대표적인 희생양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머니투데이의 최근 보도인데요. 정유라의 승마지원금과 조민씨의 장학금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저딴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김종훈 기자님, 정유라씨와 조민씨 사건이 여러모로 닮았다고요? 이게 어떻게 여러모로 닮았습니까? 그와 유사한 해석을 받아내려는 게 검찰의 그림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검찰, 언론 지금 합작해가지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지금 최서원 모녀, 박근혜씨, 삼성의 구도와 조국 전 장관과 노한중 원장과 관계가 똑같다고요? 유사하다고요? 지금 장난칩니까? 이에 많은 시민들도 악질 기레기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민씨 장학금은 박근혜 시절에 받았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무슨 민정수석이라도 될 줄 알고 훗날 법무부 장관이라도 될 줄 알고 지금 저런 식으로 합니까? MB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심리전까지 서류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는 것조차 꺼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게다가 조선일보에서는 조민 인턴 증명서 발급센터장 한인섭 교수, 서울대 로스쿨 복직, 이게 단독이랍시고 저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누라이프 여론을 갖다가 저렇게 공격하는 데 쓰는데 일각에선 저한테 편파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언론에서조차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이상한 기계적 중립 지킨다면서 여기는 저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의무도 없고요. 그게 가장 비겁하다고 생각해서 남들이 편파적이다 뭐다 뭐 대깨문이다 조롱을 하더라도 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설프게 기계적 중립 지키려는 사람들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신도 제대로 못 내세우고 여기서도 인정받고 저기서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본인이 그러다가 탈탈 털릴 때 남들이 기계적 중립 외치면 그때 가서 뭐라 그럴 겁니까? 지금 오세훈에 대한 보도를 보더라도 김연아 낙마하니까 협치 원칙 지켰다고요? 언론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든 저렇게 오세훈에 대해서 평가를 아주 긍정적으로 말 같지도 않게 정신승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오세훈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부동산 내채 내로남불의 김연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딸랑 두 줄 써놓고 그냥 사라져버린 김연아씨 여기서 그칠 게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장제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총괄 실장을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서류 들고 소리 빽빽 지르던 게 언젠데 지금 저런 식으로 윤석열한테 합류한 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장제현 아들 노엘씨가 저렇게 개콘이 왜 망했겠냐 그러면서 뭐 대깨문 타령하고 현 정부 비난하고 조롱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남발해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코미디 아니냐고요? 많은 시민들 또한 아들은 음주운전해 이제는 낯술쟁이한테 간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 정말 배알도 없다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심지어 윤석열 씨는 지금 뭐 민초단이다 이러면서 먹방을 하고 있는데 혼자 한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씨의 저런 말도 안 되는 개그에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안철수 씨입니다. 저런 개그 캐릭은 원래 안철수한테 딱 적합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언제 망가졌는지 MB 아바타 타령하고 갑철수 안철수 타령하면서 그러면서 살인 유치원 논란까지 휩싸여가지고 그때 몰락한 건데 지금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뭐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이라면서 안철수를 죽이려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관심마저 민초단 타령하고 있는 윤석열 씨한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이제 그냥 정계 은퇴가 답이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를 향해 같이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퍽이나 동참하고 관심 가지겠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캐릭터가 갈수록 진짜 이상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캐릭터마저도 윤석열 씨가 가져가려는 것 같고요. 게다가 황교안 씨 또한 지금 등장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무너진 나라 바로 잡아야 국민 선택 위에 최선. 이게 지금 저런 쇼하는 안철수 씨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황교안이 죽었다면서 실패한 부분은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는데 참고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몇 달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수 지지층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지적을 받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 등장해도
무너진 나라 겨우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또다시 무너뜨리겠다고? 박근혜 정부 때 본인 무슨 직책이었냐? 나라가 누구 때문에 언제 무너졌는지 기억 안 나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죠. 요즘 언론을 보더라도 정말 화나는 소식이 대다수인데 하나하나 챙겨보고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속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앞서 보셨듯이 유시민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돌아오면서 희망을 느끼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소통하고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